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시인입니다. 1월의 보너스 지방직 공무원 복지 포인트가 다 배정됐습니다. 네, 1월 2일 날 쏙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1월 1일 날 쉬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1월 2일 날 쏙 하고 들어왔어요. 자, 복지 포인트 어떻게 배정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공무원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알 수 있고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알려진 바가 없어서 제가 방송을 못 하겠고요. 다른 방송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지방직은 제 아는 지인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한해서 이게 지역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는 기준도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뭉뚱그려서 얘기는 할 건데, 각 지역별로 확인을 조금 해보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포인트 자체도 다르게 줍니다. 네, 지역별로 좀 부자인 지자체가 있고요, 좀 가난한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거를 다 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 부분은, 그래서 그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차별이 약간 있기도 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 같은 서울시인데도 구별로 좀 차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차별보다는 차이가 있어서 어떤 데는 되게 많이 주고 어떤 데는 되게 조금 주고 그래요. 되게 조금 아니라 기본만 주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 자, 예시예요. 그래서 일단 1000포인트 정도를 그냥 줍니다. 1000포인트 100만원 정도예요.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근속 1년당 10포인트. 뭐, 요렇게 주고, 요것도 이제 어느 구청의 예시예요. 예시입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정도로 준다. 근데 배우자는 100포인트. 그 다음에 직계점주소. 자녀가 있으면 50%, 50포인트. 50포인트, 100포인트 이런 거는 만원이에요. 10만원이에요. 10만원. 네. 1000포인트가 100만원이고, 100포인트가 10만원이에요. 10만원 더 주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면 5만원 더 주고, 둘째 자녀가 있으면 다시 10만원 더 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자녀 많으신 분이 유리해요. 네,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복리후생 부분이에요. 복리후생 부분. 근데 출산 장려금 3,000포인트. 3,000포인트는 3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고, 연도별로 부과한다. 1월 1일자로. 자, 보통 요거 말씀드리면 12월 전에 이미 소진을 해야 돼요. 그 전까지 소진하지 않으면 보통 없어집니다. 이게 회계에 딱 마감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공문이 떠요. 몇 월 며칠까지 써라 하고, 완전 다 소진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걸로 저것도 있어요. 다 못 쓴 거는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12월 입사자나 11월 입사자는 조금만 줍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입사자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남은 기간만큼만 할당해서 주고요. 12월 달에 그럼 받으면 못 쓰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그냥 정말 기본적인 것만 딱 줘요. 기본적이란 거는 요 복지 포인트를 가지고 뭘 하냐면 개인별 보험을 들어요. 대부분은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요거 비용 무조건 차감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준다는 얘기예요. 12월 달 사실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11월까지 대부분 다 소진해야 돼요. 자,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미 제 블로그에 블로그.naver.com SAMPOT에 안내가 돼 있고, 베스트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베스트 컨텐츠 하나고, 여기 나와 있는 항목, 자, 잘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런 게 있어요. 복지카드 가맹점이라고 써있지 않는데 가능한가요? 지방직의 경우에서는요, 복지 포인트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사용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가맹점 같으면 바로 차감이 돼요. 포인트에서 얼마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면 그 포인트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상하게 난 썼는데 왜 그대로 남아 있지 하는 거는 이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카드 썼던 내역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요건 포인트로 결제할게요 하는 것들을 클릭하셔가지고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절차를 차감 신청. 일단 차감 신청이라는 걸 신청하시면 거기서 이런 서류를 내라 그러면 서류까지 같이 내면 됩니다. 보통은 서류란 게 간단해요. 영수증 같은 경우, 어디서 했다 이런 것들. 그냥 내가 옷 10만 원 썼으니까 해줘 이게 아니라, 옷 샀는데 그 영수증이 이런 거다. 보통 영수증에 옷가게 이렇게 나오면 그냥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옥션에서 샀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옥션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옥션은 카드 명세서에. 이 카드를 등록해 놓으시면요, 카드 명세서가 다 나옵니다. 본인 쓰시는 게. 그래서 복지 카드만 사용하시는 카드가 따로 있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전체가 다 뜹니다. 내역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원하는 걸 골라서 차감 신청을 하는 거고요. 차감 신청할 때는 거기 소명 자료란 게 있어요. 그래서 소명 자료에 그냥 옥션 5만 원 이게 아니라 옥션에서 그 페이지를 찾아갖고 캡처해서 넣는 겁니다. 내가 이거 샀다. 아이 페이지에 가면 있죠. 뭘 샀는지. 그게 옷이다. 그러면 그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사들이 몇 개가 다르고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주위 분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먼저 물어보고 해야 돼요. 항목은 이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병원 진료비 대부분 돼요. 그래서 병원 가서 그냥 긁는 순간에 차감이 자동으로 됩니다. 보통은. 안 되면 어쨌든 시스템에 가면 있어요. 네, 후생복리가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차감 신청을 하든지 뭐 포인트 결제를 하든지 이런 것들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자동으로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업체명이 병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업태가. 네. 시력교정비 마찬가지고요. 체육, 헬스, 수영, 스포츠 시설. 근데 이제 이렇게 찍히는데 뭐 무슨 백화점만 찍혀 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소명 신청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네. 네, 보여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좀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금방 아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면 압니다. 네, 한 번만 해보면 알아요. 자, 서울시하고 제가 뭐 특정 지역을 해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네, 둘 다 비슷해요. 자, 건강관리비 이런 것도 되고요. 마사지 뭐 안마 추가되는 것도 있는데 요거 다 조례를 통해서 조금 내역들이 다르니까 요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그 페이지에 어떤 게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걸 긁었는데 안 해준대요. 그러면 내 돈으로 그 카드 값을 내는 거예요, 그냥. 자, 이 복지 포인트란 거는 포인트가 모여는 있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먼저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일반 카드랑 똑같아요. 결제하면 결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되는 거는 결제 금액을 입금을 시켜줘요. 뭘로? 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포인트에서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결제 금액이 미리 들어와요. 이렇게 내가 해서 포인트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포인트 쓴 만큼이 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내가 결제 날에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이 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은 뭐냐면 복리후생관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개념이 있어요. 거기서 결제하는 거는 바로 포인트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결제일에 그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차감이 돼요. 연동이 돼 있으니까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는 연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제 금액을 주는 형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제 금액이 들어왔는데 모르고, 물론 이제 계좌가 연결돼 있으면 그냥 바로 되겠죠. 근데 다른 또 계좌로 들어오고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복지 포인트는 급여 통장하고 연결해 놓으셔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먼저 체크카드에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제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에요. 체크카드에 금액이 없으면 나 포인트 있는데 왜 안 긁히지? 네, 안 긁히죠. 뭐라서요? 체크카드니까. 자, 그런 방식입니다. 자, 시험 같은 경우 가능하고요. 의류, 신발, 가방, 임용리, 시계, 머리 깎는 거 다 된다는 거예요. 본인 꾸미는 거 다 됩니다. 자, 기부도 됩니다. 기부도. 그 다음 여행 돼요. 여행. 예, 여행에 만약에 내가 펜션을 갔다가 무슨 펜션 카드 결제됐으면 그거 그냥 됩니다. 네. 그냥 된다는 의미는 자동으로 된다는 것도 있지만 혹시 안 되면 내가 체크해가지고 차감 신청을 하면 돼요. 네. 자동으로 돼서 넘어가는 게 있고 차감 신청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이걸 쓸지 안 쓸지를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카드 내역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자기가 체크하게 돼 있어요. 체크해서 차감 신청 누르면 그냥 내역이 그거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요. 근데 안 넘어가면 반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요? 예, 그 자료를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 다 해줘요. 대부분 다.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여기 뒤에 보면 외식비가 나오는데 외식비 중에 술 무슨 주점 이런 건 안 됩니다. 예, 그런 건 안 돼. 가족 친화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 음주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트에서 여기 좀 나오는데 조금 내려가 볼게요. 이제 문화 관련한 다 돼요. 문화 관련된 거. 공연 보고 어디 놀러 가고 번지 점프, 글라이딩, 캠프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캠핑장 같은 거 할 때도 다 됩니다. 자녀 교육비는 다 돼요. 학원비 뭐 다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주말 농장 다 되고 가족 행사 의복비 뭐 이런 것도 다 되고요. 자, 차량도 다 돼요. 보험, 수리, 세차, 수유. 예, 고칠 때도 차량도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장례, 반려동물 병원비가 추가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사 가는 거 이런 거 다 돼요. 식생활, 그 다음에 식비, 커피 먹는 거 되고 식비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보통 별도로 이거를 나와요. 별도로. 그러니까 전체 포인트 중에 전통시장 포인트라고 별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예는 그 예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품권으로 받든지 그것도 전통시장이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쇼핑몰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용하면 차감되고 아니면 그 종이로 되는 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정해놨어요. 그거를. 네, 정해놔서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 부서로 갖다 줘요. 상품권을.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외식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먹는 거 가족끼리, 예, 이제 가족 친하라 그래가지고 예, 같이 먹는 거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슨 주점 여기 있죠. 유흥업소 주점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생필품, 예, 생필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트 가서 그냥 나 먹을 거 사겠다,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안 해줘요.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요, 이게 1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지방직 같은 경우 거의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 3개월이면 사실 다 없어져요.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 다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가전제품 얘기를 안 하고 넘어왔죠. 그래서 여기 있나? 어디 갔죠? 가전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아, 여기 있네요. 가전제품. 네, 가전제품 다 가능하다. 차도 가능하니까 차도 되고 1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서 받을 때는 막 와 좋다 100만 원 나왔어 이러는데 막상 쓰면요 2, 3개월 안에 다 쓰고 끝이에요. 아, 끝.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그렇잖아요. 외식도 나가면 10만 원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1월 달만 약간 즐거운 그런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학원비 같은 경우는 매달 이제 긁으면 뭐 10만 원, 15만 원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금방 나갑니다. 그게 이래저래 상반기 때 대부분 다 소진이 돼요. 남는 거는 몇천 원, 몇백 원 막 이렇게 남는데 그건 또 이제 그 쇼핑몰에 가면 이 자체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 가면 복합 결제가 됩니다. 포인트하고 다른 카드랑 이렇게 복합 결제가 돼요. 그래서 내 돈 반 내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만약 오프라인에서 내가 10만 원을 이걸 내고 20만 원을 다른 카드 쓰겠다. 그것도 가능해요. 원래 이제 부분 결제가 되잖아요. 요즘은 카드 긁을 때 사장님 여기 10만 원 여기 20만 원 긁으세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부분 결제도 가능하다. 자, 요런 내용들이고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자면 뭐예요? 이 지역별로 다르다.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맹신하면 안 돼요. 이거 된다던데. 제가 솔직하게 보면 지식인에 요 복지 포인트 많이 물어봅니다. 복지 카드. 근데 이제 이거부터 물어봐요. 복지 카드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주위 분들한테 물어봐야죠. 네. 이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네. 어떤 곳에서는 카드가 딱 지정돼 있습니다. 어디 카드만 만들어. 근데 어떤 곳에서는 또 안 그래요. 등록만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답은 없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주위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배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주위 분들한테 이거 많이 물어봐야 돼요. 예, 함부로 쓰고 오셔갖고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지역마다 다른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이 보통 그 사이트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한번 해봐서 안 되면 본인 돈 낼 각오로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나이키에서 긁으면 가능하냐? 아까 의류 돼 있죠. 의류, 신발 됩니다. 사실은 돼요. 근데 그 담당자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미리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주위 분들은 이미 다 겪어봤잖아요. 한번 물어보면 돼요. 혹시 나이키에서 이거 살라 그러는데 가능하냐? 그럼 또 가능하다 그러면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영수증을 첨부하라 그러면 영수증 첨부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주로 이제 헷갈리는 게 그런 거죠. 뭐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데 무슨 물건을 썼는지 결제 내역에 나오지가 않아요. 예, 결제 내역에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결제 내역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상품을 진짜 산 건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분이 지인이 책을 샀어요. 책을. 근데 뭐라고 나오냐? 옥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반려가 됐어요. 차관 신청했는데. 그래서 그 책 산 것 페이지 있잖아요. 그거를 캡처해서 했더니 가능. 이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점 이렇게 써 있던 거 애매한 부분 있죠. 무슨 삼겹살 그런 거는 돼요. 네, 무슨 식당 이런 건 되는데 땡땡 주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비어 이런 거는 안 돼요. 네, 안 돼서 다시 다 본인 돈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노하우예요. 별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자제품 많이 사실 거예요. 컴퓨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컴퓨터도 옵션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 내역서를 보여주든지 무슨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 자체의 쇼핑몰 좀 싸게 팔아요. 공무원들을 위한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서 싸게 파니까 거기서 뭐 구입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혹가다 뭐 펜션이라든지 거기 가시면 복리후생 사이트라 그래요. 회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저는 몇 개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이 자치단체가 많으니까 이게 캐파가 좀 커요. 그래서 어떤 데는 굉장히 좀 싸게 파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야 그러면 다른 분은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여기야 했는데 저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지역에선 공유가 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무슨 다른 공무원이 물어봤다고 그거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다양한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된 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네, 일반적인 쇼핑몰도 있습니다. 영화관, 영화 예매하는 것도 있고 참 별의별 게 다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특가 세일 같은 거 해요. 옥션처럼. 그런 거 하니까 매일매일 들어가서 뭐 공동구매 이런 것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복지 포인트 없더라도 싸게 파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또 사게 되는 경험이 많습니다. 네, 많다고 전에 들었어요. 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된다. 대부분 다. 본인이 뭐 해외여행 가는 거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거 갖고 해외여행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도 가능하다. 요 사이트 안에 여행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약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 사이트가 뭔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 로그인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안타깝죠. 네, 왜 그렇다 그랬죠?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사이트에 로그인이 안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신 분들은 아셔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합격하시고 들어가시면 이거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고 일반적인 쇼핑몰하고 같아요. 근데 이제 차감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궁금해하실 필요 없다. 왜? 시간이 지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왜? 우리 구청은 이거 안 해줘. 우리 구청은 이렇게 조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복리후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제로 이게 신문지상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구청 제일 많고 어느 구청 제일 낮다. 서로 비교도 약간 됩니다. 비교돼요. 근데 이제 국가직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지방직 또 이렇게 막 불만을 토로하시면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네, 힘드니까 어쨌든 더 주는 돈이다. 더 주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일단은 왜? 아까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다 쓰는 거잖아요. 마트 가서 장 보는 거 아니면 거의 다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1월 달부터 한 3월 달 되면 보통 소진되니까 그 이후엔 또 조용하고 잠잠해져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죠 뭔지.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주위 분들한테 반드시 물어본다. 네, 주위 분들한테 반드시 물어본다. 이 방송만 믿고 했다가 나중에 본인 돈 다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내가 포인트가 있어서 살려고 비싼 걸 샀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럼 큰일이죠.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면 쌍시비를 키고 뭐라고 하시는 분 없습니다. 분명히. 네. 아시겠죠? 네, 공무원분들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를 일상화해야 돼요. 처음에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귀찮고 다른 분들도 귀찮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회사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 분들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